사진 속 남자의 표정은 무표정입니다. 만약 우울한 표정으로 보였다면 당신의 뇌는 이것에 취약한 뇌입니다. 운동, 공부, 금연, 다이어트. 갓생을 살기 위해 알찬 계획을 세운 후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만 만지고 계시진 않나요? 딱히 흥미로운 일도 없어 주말 내내 뒹굴뒹굴하며 넷플릭스만 뒤적거리고 있진 않고요. 가만히 있다가 온갖 생각이 떠올라 머리가 복잡해진 적은요?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불안하고 외롭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그냥 누워있고는 하죠. 만약 이 내용에 공감된다면 당신은 우울증에 취약한 뇌를 가진 겁니다. 사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불안해서 계획은 세우는데 실행조차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작심삼일이거든요. 이랬던 제가 이 책의 도움을 받아 작년에는 작지만 소중한 저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UCLA 정신의학과 교수가 쓴 우울증을 해결하는 뇌과학적 방법, 우울할 땐 뇌과학입니다. 쉽게 우울해지거나 무기력증에 빠지는 분들, 저처럼 의지력이 약한 분들에게 강력한 탈출구를 알려줄 책입니다. 이 사과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아마 사과네 정도의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은요? 순간 감정적으로 강렬한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 뇌는 단순한 사실 정보보다 감정적 사실에 훨씬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뇌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무시할지 판단하도록 도와주는 회로가 있습니다. 주의회로인데요. 이 주의회로는 감정적인 사건에 더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지만 대부분 무의식적이고 즉각적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주의회로는 감정 중에서도 부정적인 것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사람이 한 가지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면 긍정적인 사건을 아주 많이 경험해야 비등해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어떤 사람의 뇌는 자동으로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죠. 우울증의 위험이 큰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썸네일의 사진을 보시죠. 분명히 밝히는데 이 남자의 표정은 무표정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나 취약한 사람들은 사람의 무표정을 우울한 표정으로 곡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아무 감정 없는 표정에 뇌가 부정적인 색채를 더 씌우는 것이죠. 누군가가 귓속말하면 마치 나를 험담하는 것 같고 사실과 다르게 친구들의 말을 곡해하여 혼자 버럭버럭하거나 나만의 동굴에 숨고는 하죠. 이런 식으로 우울한 생각을 시작한 뇌는 연쇄작용을 일으켜 점점 더 깊은 수렁에 우리를 빠뜨립니다. 우리 뇌가 부정적인 감정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여러 실험에서도 증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에게 못생겼다는 말을 들은 충격은 다른 한 친구가 예쁘다고 말해주는 것 정도로는 상쇄되지 않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평균적으로 부정적 사건 1개당 긍정적 사건이 3개는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울증에 걸렸거나 하강나선에 빠진 뇌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기분일치주의 편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분이 나쁘면 세상과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더 잘 포착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분이 나쁘다는 것의 기준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악몽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보게만 했는데도 뇌가 부정적으로 편향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가능한 한 부정적인 뉴스나 자극적인 영상물 같은 매체를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이미 우울증에 깊게 빠진 사람은 하루 종일 안 좋은 뉴스를 보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사건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슬픔을 더 많이 감지하기 때문이죠. 이런 감정적인 뇌를 가진 것이 결함은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감정적인 뇌를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인생의 묘미와 자극을 더 즐길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감정이 강화될 때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집중이 높아진다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무한한 뇌의 하강나선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정적 편향에 빠져버린 뇌는 고칠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울증에 걸린 뇌와 일반 뇌의 구조적인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아래로 끝없이 추락하는 하강나선만이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뇌를 상승 나선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질질 끌다가 마지막에 방법을 제시하진 않겠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 확언, 결정하기, 미소 짓기. 방법을 듣자마자 영상을 끄시려고 했나요? 네, 너무나 뻔하죠.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말이야 쉽지. 그걸로 되면 이걸 보고 있겠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뇌가 하강나선에 빠진 증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할 일이 있음에도 TV를 보거나 뒹굴뒹굴 하고는 합니다. 야식이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무언가를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있거나 올해는 꼭 끊겠다고 다짐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기도 하죠. 이러한 나쁜 습관들은 자신도 모르게 우리 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분명히 머리로는 안 좋다는 걸 이해하면서도 이런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걸까요?
먼저 내가 어떻게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의 의도대로 행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행동은 충동이나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일입니다. 특정한 생각을 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자동으로 나오는 반응에 가깝습니다. 습관 말이죠. 습관이 생기는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고칼로리 음식을 먹는 등 당장 우리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면 도파민이 분비되어 쾌감을 느낍니다. 뇌는 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도파민을 분비해 우리가 그 행동을 반복하게 합니다. 여러 번 반복되면 도파민이 없어도 뇌의 습관으로 새겨집니다. 이 행위에 의식적인 저항이 없다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의식적인 저항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방법이 아까 언급했던 운동, 확언, 결정, 미소입니다. 물론 아직도 운동할 기분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건 우울한 뇌가 하는 말일 뿐입니다. 우울증은 안정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울한 뇌는 계속해서 우울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가 게으른 게 아니라 우리 뇌가 게으른 겁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자신뿐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며 좋은 습관들이 어떻게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 운동이 얼마나 유익한지 거의 100만 번은 들었을 겁니다. 온갖 좋은 효과는 제외하고서 뇌에 미치는 영향만 살펴봅시다. 운동은 뇌의 전전두 피질을 활성화합니다. 전전두 피질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등 인간에게 특히 발달한 뇌의 기관입니다. 당장의 쾌락이라는 유혹을 누르고 미래를 위해 행동하게 하죠. 두 번째, 확언하기입니다. 옛날에 시크릿이라는 책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한 대로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책인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마냥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될 거라고 믿고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는 순간 목표 지향적 행동을 담당하는 전전두 피질이 활발하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총사령관이 된 전전두 피질은 뇌의 가용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그 목표를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를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뇌의 입장에서는 외부 세계의 정보량이 버거울 정도로 많은데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필터로 필요 없는 정보를 거릅니다. 마치 검색 엔진이 중요도에 따라 검색 결과를 우리에게 제시하듯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정 내린 부분과 관련된 정보를 먼저 배치해 눈에 띄게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목표를 정해 결심하면 전전두 피질이 우리가 눈앞의 세계를 보고 듣고 냄새 맡는 방식을 변화시킨다는 말입니다. 뇌의 총사령관이 하위 감각 처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서장이 경찰관들에게 속도 위반은 무시하고 마약상들을 잡아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나는 서울대에 갈 것이다 라고 믿고 결정하면 총사령관 전전두 피질이 뇌 전체에 명령합니다. 서울대에 갈 방법을 총동원하라. 세 번째, 결정하기입니다. 로또 1등으로 20억 벌기. 내가 세운 목표를 꾸준히 달성하여 총 20억의 수익 벌기. 둘 중 어떤 것이 더 기분 좋을까요? 어떤 대답을 할지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뇌는 명확하게 후자를 택했습니다. 쥐에게 코카인을 무작위로 주는 것과 자신이 선택해서 코카인을 주입받는 것을 비교 실험했는데 자신이 코카인을 선택한 쥐의 뇌에서 더 많은 도파민이 분비되었습니다. 인간 버전의 비슷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전전두 피질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게다가 결정이 실패에 가깝더라도 어쨌든 그것은 우리 자신의 결정입니다. 포유류의 뇌는 세계를 통제할 수 있을 때 훨씬 잘 작동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엄청나고요. 설령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자신이 상황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수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선택은 걱정과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는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은 희망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걱정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결정을 단호하게 내린다면 선택지가 줄어들어 걱정도 줍니다. 작은 결정부터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고 단호하게 하는 습관을 들여봅시다. 결정하는 회로도 사용할수록 튼튼해지거든요. 오늘 저녁 메뉴부터 빠르게 결정해봅시다. 네 번째, 미소 짓기입니다. 감정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피드백 회로입니다. 뇌의 활동은 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분이 나빠져서 얼굴을 찡그리면 찡그린 얼굴 때문에 기분이 더 나빠집니다. 반대로 기분이 좋지 않지만 억지로 웃으면 뇌는 이렇게 생각하죠. 웃음을 담당하는 근육이 수축하는 걸 보니 내가 지금 행복해하고 있나 봐. 실제 여러 연구에서도 이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미소를 잠깐 짓는 것만으로도 이런 효과가 몇 분씩 지속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뇌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미소 짓기뿐 아니라 곱고 바른 자세, 평온한 표정, 천천히 깊게 호흡하기, 근육 이완도 같은 효과를 지닙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는 것은 진부한 명언이 아니라 엄연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을 방법들과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는 것 또한 상승 나선의 일환이기 때문이죠.
우울한 뇌를 달래서 긍정적이고 활기찬 인생을 살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당장 헬스장에 등록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일어나서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 정도는 할만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던 책이라 가족, 친구들에게 열심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알아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우울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책을 꺼내서 가볍게 읽어본다면 우리 뇌가 하강 나선에 빠지기 전에 방향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책 읽을 힘도 없다면 이 영상을 다시 보는 것도 괜찮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